최저임금 1만원 시대, 얼마 전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로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제조업, 유통업 등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이번 최저임금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업계도 존재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유통업계가 전체적인 불황을 겪을 때에도 업계 단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고, 라면 라이브러리, 야구 단과의 제휴, 각종 배달 서비스 등 지역 특화, 다양한 아이템, 서비스 간의 융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바로 편의점 업계입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의 대표 기업들은 1년에 채용을 평균 4번 진행할 정도로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또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채용 설명회, 직무 역량, 상황 PT 면접, 직무 기반 자기소개서 문항 등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심도 있게 체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편의점 업계의 인재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57DB의 직무 강사 시우쌤이고요. 오늘은 편의점 업계의 대표 직무,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자, 일단 편의점 영업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크게 4가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는 가맹점의 계약, 이행사항 점검 및 관리, 지도 업무예요. 사실 여기서 이 가맹점, 디기디기디기디, 이 가맹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 우리 삶에는 이미 프랜차이즈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편의점인 CU나 GS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가 떠오르시죠? 그거요, 그 매장, 그 점포, 어딜 가든 브랜드별로 비슷하죠? 그게 바로 가맹점이며 프랜차이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가맹점 사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관점에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맹점 동글만 한번 칠게요. 동글뱅이. 이 가맹점은 우리가 아는 그 매장들과 우선 계약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도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경업점과의 경쟁, 상권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들이 돼 있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점주니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매출 극대화 디기디기디기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사실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매출 극대화, 매출 극대화 아는 단어 나왔다. 이 매출 극대화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왜? 이 직무가 영업 관리니까요. 영업 관리. 영업 이권 매출은 아주 어울리는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매출을 극대화시킨다. 즉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거는 영업 관리를 포함한 모든 영업인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이 매출을 위해서 매출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매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은 대충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영업관리는 어떤 업계든 존재하지만 제대로 직무를 알고 매출 상승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더 집중해 주세요. 가맹점의 계약, 이행, 사항, 점검 및 관리, 지도 업무. 괜히 1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동글뱅이. 매출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아니 쌤, 그래도 영업 이꼴 매출 아니에요? 그런 수박 겉핥기로 영업을 배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넌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른다니까. 매출만 알고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 절대 몰라서는 안 돼요. 일단 가맹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영업관리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점주님, 가맹점주, 즉 편의점 사장님이시죠. 이 사장님들은 편의점 회사의 직원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 점포의 주인인 사장님들이야. 즉 점포의 CEO야. 경영권이 이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내 점포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인도 막 할 수 있고 점포를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점포잖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 솔직히 지나서 먹어도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막 괜찮다고 막 그런 거 위주로 그런 거 위주로 먹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괜찮다고 그 유통기한 지난 거를 막 판다고 생각해봐요. 편의점에서.
그러면은 그걸 잘못 써서 구매하신 사람들이 그 매장을 욕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장을 욕하면서도 이 편의점 브랜드도 함께 욕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모이게 되면은 이 편의점 브랜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계약 이행 사항들이란 편의점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다양한 이 약속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업관리자는 그것을 잘 케어하고 점검하고 지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매출은 이게 일단 잘 돼야지 매출 극대화를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재계약 관리 띠기디기디 재계약 관리예요. 이 재계약 관리는 영업 관리의 주요 업무의 아주 핵심 사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평균치로 보았을 때 정말로 이것보다 과연 중요한 게 있을까라고 떠올리면은, 물론 이제 매출 정말로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이 재계약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거를 우리는 목 좋은 점포라고 해요. 몫이 좋다, 장사가 잘 되는 터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목 좋은 점포를 그냥 냅둬요? 아니죠. 열심히 영업 전략도 만들고 홍보도 해서 더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으로 만들겠죠. 물론 처음부터 매출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열심히 해서 매출이 더 잘 나오게 할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세요. 기본 계약 기간이 60개월, 즉 5년 디기디기디기입니다. 장사 잘 되게 만들었는데 사장님께서 계약 기간이 다 만료됐다고 이제 그만둔다네? 장사 그만할게요, 이런 통보가 왔어요. 그럼 우리들의 성과는 장사 잘 되는 성과를 100이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허탈하겠죠? 근데 여기서 최악이 있어요. 경쟁점에 뺏기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GU에서 GS로, GS에서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막 코리아7으로 막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 자, 내가 예를 들면은 CU의 영업관리자로서 열심히 키워낸 것들을 타 경쟁사한테 뺏겨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내가 그 영업관리 당사자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영업관리가 소속된 부소장님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심지어 그 브랜드의 본사 대표님도 잠 안 오는 상황일 거예요. 그만큼 분한 일이에요, 이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재계약 주기 60개월 디기디기에 맞춰서 점주님들께서 계약을 다시 우리 브랜드와 함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영업이고 매출이고 그러면은 장사 안 되면서 매출 안 나오면은 재계약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안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방어하는 것이 영업관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타 브랜드로 변경하겠다고 점주님이 있었대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점주님의 불만사항을 먼저 좀 보려고 노력했더니 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점주님의 불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현지자님께서 이 교재를 만들어 주실 때 한 예시로 가져다 주셨어요. 이 현지자님께서는 폐점하는 점포에서 진열대 등을 챙겨서 점포 바깥에 설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불만을 해결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계속해서 노력했겠죠. 자, 지금 이 현지자님께서 교재에 작성해 주신 것이 결국에는 이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방어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의 이야기는 굳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교재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재계약은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 이 영업관리의 노력들이 점주님들의 재계약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든 면접에서든 기업마다 존재하는 인재상이든 너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노력하냐? 너는 좋은 친구니?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할 경험을 말해봐라, 등의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야기를 기술하거나 구술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편의점 영업관리는 재계약이 중요한데 내가 신뢰를 주었던 경험, 나는 좋은 친구인 이유를, 내가 소통하고 협업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재계약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자기소개서든 면접에서든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BGF 리테일 13편 자소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들어가져라! 얍!
들어가지나? 들어가져라. 들어가졌네요. 예, 좋습니다. BGF 리테일 합격자 수 무려 13편입니다. 13편. 자, 13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입니다. 스페셜리티를 강화하는 컨설턴트다. 뭐 이제 이 직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본사의 핵심 지침 아래 가맹점포가 상권 흐름에 호흡할 수 있도록 돕고 가맹점의 스페셜리티 디기디기 좋은 단어를 강화하는 것이 SC의 핵심 역할이라고 디기디기디 확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리티라는 게 뭘까요? 그쵸? 경합점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아까 배웠죠? 그리고 계약 이행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다. 그게 결국엔 뭐예요? 가맹점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결국에 경쟁력이 확장되니까 매출까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SC 같은 경우에는 BGF 리테일의 영업관리 직군의 직무명이죠. 이런 직무명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계속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점주님의 처음 오픈에서 초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초심 뭐겠어요? 장사 잘 되는 거죠, 사실. 네, 이런 초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점주님 놓친 시각을 점검하며 그 BGF 리테일의 가맹점주님 아까 호흡하고 어쩌고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들보다 여기 중간에는 어떤 역량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BGF 리테일 13편을 찾아보세요.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CVS 미래를 위해. 여기서 CVS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CVS 편의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업계 이렇게 쓰는 것보다 CVS 업계, 뭐 편의점 표현은 CVS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뭐의 약자예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예, 잘 알아두셔야 돼요. BGF의 최전선의 근무와 영업의 기초를 다졌듯이 입사 후 이 업무를 즐기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 이런 표현도 너무 좋아. 하지만 이것보다 계속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BGF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명분을 점주님께 드리고 디기. 자, 별표. 자, 비록 한 문장이지만은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평가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SC 출신의 인사 담당관이 생각하죠? 저는 무조건 이 단어 보면서 야, 얘는 영업관리로서 기본을 알고 있는 애구나. 매출 상승 방법이야. 내가 알려주면 돼요. 나의 노하우 전수해주면 돼요. 하지만 영업관리로서 충분히 기본기가 된 친구구나라고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평가가 분들한테요. 알겠죠? BGF도 봤으니까 GS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GS는 7편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아니, 이 BGF 그러면 1편부터 12편 어디 있나요? 당연히 홈페이지에 1편부터 12편 있고 13편 이후편도 있고요. GS도 1편부터 6편 당연히 있고요. 7편 이후에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골라온 걸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자, 7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쭉 내려야 돼. 훅 내려야 돼. 내용 보고 싶죠?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됩니다. 이번 문항은요, 실수나 실패를 극복한 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라는 GS 리테일의 이전 문항이에요. 자, 뭐 실패 경험을 기술해보라 이거죠. 한번 이야기 쭉 볼까요? 실패로 알게 된 소통의 중요성 시작을 하죠. 방과 후 교사를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방과 후 아르바이트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방과 후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예시를 들 뿐이에요. 또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계속 내용 볼게요. 학생 수는 매주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느낌 와요. 매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학생 중 7명이 재등록 의사를 보이지 않자. 게임 끝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재등록 의사, 재계약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물론 뭐 내가 재계약을 취득했다, 재계약을 내가 다시 따냈다, 뭐 이런 표현들 하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아니,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필하냐? 이렇게 일상에서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에서, 뭐 예를 들어 학원이라고 치면은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이탈하는데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혹은 뭐 고객이 계속 이탈하고 있어, 고객이 줄고 있어, 그러면 고객이 다시 오게끔 했던 경험, 뭐 그 외에도 이런 재계약 관련된 에피소드는 얼마든지 이 방향성을 이해하면 생산해내실 수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이 없어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봐.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재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결국 해결했다. 아까 교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만사항, 점주님께서
가지신 불만을 해결해서 재계약을 만든 것처럼 방과 후 이제 활동에도 이렇게 학생들의 아쉬운 점이나 불만 사항들을 찾아 해결해서 재등록을 높였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면 얘는 영업관리로서 필요한 이 재계약의 소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얘 재계약할 때 이렇게 매출 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불만 사항들 체크해가지고 점주님들을 다시 재계약시킬 수 있는 소양이 있겠구나, 뭐 실력이 있겠구나라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합격 자소서를 통해서 예시를 봤는데요. 자, 이외에도 가맹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발조 지도인지 운영력 점검인지 점포 리뉴얼인지 클레임 등등등. 자, 이 교재를 참고하면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자, 그래서 이 교재와 함께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제 편의점 영업관리를 이 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사실 이해했어야 돼. 이거 모르면 다시 들어. 그만큼 중요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가맹사업 디기디기디기. 가맹 보면 무조건 디기디기야. 자,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디기디기디기.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먼저 보이네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은 가맹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편의점은 유통업을 넘어서서 이 가맹사업을 1차 고객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가맹사업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프랜차이즈 산업이니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좋은 걸 넘어서 그냥 기본이에요.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식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 유통이니까. 자, 근데 이 유통의 연결점은 저는 물류 디기디기디 물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의 연결점 물류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영업 관리인데 유통의 연결점 물류야. 그러면은 물류 지식이 있다면은 분명 어필하는 게 이 편의점 영업 관리의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직 뭐 학생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편의점 영업 관리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 못 딸지 모르겠다. 뭐 유통관리사 취득하면 좋죠. 근데 그걸 이미 땄어.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유통관리사 조금 쉽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류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이 역량들이 있는데 쭉 볼까요? 먼저 이거 좋네요. 먼저 이 간단한 회계 지식입니다. 간단한 회계 지식. 간단한 중요해. 간단한. 자, 왜 중요할까? 선생님, 왜 중요한데? 간단한을 강조하니까. 회계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회계직 중요합니다. 회계에 이르니까 뭔가 회계사 수준의 뭐 깊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어색하잖아. 뭔가 난 영업 관리하는데 회계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단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한 별표 한번 칠까요? 간단한. 자, 회계사 수준 아닙니다. 간단한 수준 맞아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맹 사업자분들, 결국에 이 가맹 점주들은 뭐다? 사장님이다. 이 사장님은 다른 말로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이 자영업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세무사분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용한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세무사분들과 협업을 하시게 돼요. 그 이유는 왜 같이 협업할까요? 당연히 세무 업무를 필요로 한데 회계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 회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라는 관점입니다. 진짜 직관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관리자가 SC든 OFC든 이 간단하게나마 회계 지식을 알고 있어서 매월 정산보고서 디기디기디, 영업실적보고서 디기디기디, 당월 매출 디기디기디, 점주이익 디기디기디, 이게 다 중요한 용어들이고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흔하게 다루게 되는 것들인데 회계 지식이 깊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아요. 매일같이 이 다뤄야 되는 서류들을 당연히 회계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업무적으로도 당연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때 안 찾아봐도 되잖아. 누구한테 자문 안 해도 되잖아. 세무사한테 매번 뭐 친구한테 세무사 전화해가지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 이렇게 당연히 내부적으로 도움되고 또 점주님들한테 이런 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점주님이 뭐라 생각할까요? 우리 영업관리자는 회계 지식도 있는 친구구나. 이러면서
너무 신뢰된다.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쭉 볼까요? 뭐가 있을까? 뭐 시장 트렌드 및 고객 행동 파악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 좋은 거 나왔네. 이거 좋은 거 나왔네. 좋은 거 나왔어. 굉장히 좋은 거 나왔네. 자, 자동차 운전 ED. 그리고 여기 밑에 좀 보이나요?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두 개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동차 운전은 당연 뭐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쉽게. 자동차 운전을 좀 잘한다. 혹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만 해도 결국에 나는 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어.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엔 난 점주님과 신뢰를 잘 얻을 수 있다라는 본인만의 경쟁력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결국에 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점포에서 이용하는 수많은 POP들. POP가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홍보 문구들 쓰고 그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꾸밀 수 있다라는 식의 경쟁력으로도 어필이 되고 실제로 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잘 만들어야지. 솔직히 영업 전략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편의점 영업 관리 준비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내가 담당한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만의 전문성, 역량, 이야기, 경험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언제까지 돌아가나 슈 돌아가야 되는데 쭉. 자, 이것으로 편의점 영업 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내용들은 이 본 교재에 대한 20%에서 한 30%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편의점 영업 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더 아셔야겠죠?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세요. 45JD.com에 접속해서 이 직무 교재 자료들을 정독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6편이야. 1편부터 5편, 6편 이후의 자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이거 꼭 확인해 보시면서 편의점 영업 관리자를 위한 그대들의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